어?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천인삼종에 필요한 효율적인 내지는 수영에서 가장 좀 수영을 효율적으로 잘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원포인트로 한번 좀 찍어주시면. 원포인트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발차기 풀 동작을 생각을 하시는데 장거리 수영에서는 일단 호흡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몸의 포지션. 몸의 포지션.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팔과 다리를 열심히 젓는 거에 비해서 내가 몸을 띄우지 못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몸을 얼마나 잘 띄워 놓느냐에 따라서 발차기나 풀 동작을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체력 낭비라든지 그리고 장거리 수영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일단 또한번 딱 찍어서 그걸 자세를 좀 한번. 그러면 어느 분이 좋을까요? 지금 제가 막 정신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나오시는 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네. 네네. 이분은 지금 저희 센터 회원님이 아니시고 제가 오늘 처음 보는데 지금 발차기부터 볼게요.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발차기 보시면 지금 방금 빵 때리는 킥이 나왔죠? 네네네. 킥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저게 하나의 저항의 리스크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의 폭이 굉장히 넓게 차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왼발을 위로 벙 뛰어 오를 때 머리 포지션을 보면 몸이 활대처럼 살짝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몸이 이런 식으로 휘어지는 느낌. 네. 그거 되면은 약간의 리스크 저항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머리가 지금 좀 머리 보면 몸의 라인 자체가 정렬선이 일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휘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제 저거는 오른쪽 호흡을 많이 하시는 패턴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머리로 리드하면서 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허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네. 뭐 풀 라인은 나쁜 라인은 아닌데 지금 다리 옆 방금 전에도 뻥 차는 라인 저거를 수정해 주시려면은 일단은 머리에 들리는 움직임을 조금 더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분과 비슷한 게 지금 이분도 보시면은 네. 저분도 방금 왼발 근데 저분은 약간 철저하게 투킥처럼 차고 계시는데 투킥 밸런스가 조금 안 맞죠. 투킥을 하려면 확실하게 눌러 차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한쪽은 눌러지는데 반대쪽은 약간 어정쩡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일단 저같이 완전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사실 원킥이고 투킥이고 이거는 전혀 모르겠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럼 팔 동작 한번 지적을 해주시면 평가를 해주시면. 팔 동작이요? 네. 네. 지금 오시는 분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풀을 긁어내는 스타일이신데 보면은 허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네. 반면에 그거에 비해서 풀 동작은 약간 높은 풀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약간 오버풀 개념이 되는 거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풀을 허벅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주시면은 보다 물의 추진력을 물속에서 더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력 소모가 크니까 이거 잠시 체력 소모가 큰 거고. 클 수밖에 없죠. 몸의 포지션도 안 맞고 물을 정확하게 당기는 것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찌르려고 많이 하시는데 찌르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확히 잘 찌르려면 잘 당겨야 되는데 잘 당기질 못하는 거죠. 물속에서 S자 풀이다, I자 패턴이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연습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풀을 어디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느냐. 지금도 보면은 많이 빠져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왼손이 네, 맞아요. 왼손이 안쪽으로 좀 들어오네요. 오른쪽으로 네. 많이 진행하고 오른손은 그래도 일자로 뻗어가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저분 아무래도 방향성에 영향을 좀 그럼요. 미치죠. 지금은 풀 수영이기 때문에 조금 저런 리스크가 덜한데 바다나 오픈 수영 같은 데에서는 잘못하면 몸이 돌면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방주시라든지 그런 연습을 저분은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뻗는 손이 뻗었을 때 방향이 네. 거의 이렇게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척추의 정렬선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척추의 정렬. 네, 척추의 정렬선이 일직선이 되어야 팔 자체가 어떤 분들은 가운데 엔트리 들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깨 연장선에 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깨 연장선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깨 넓이라든지 내 어깨 회전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뭐가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척추의 정렬선이 정확하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통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 이렇게 좀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네. 아무래도 고개를 많이 돌린다는 거는 호흡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네, 그것도 맞고요. 네. 이렇게 초보자들이 그 호흡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지 말고. 숨을 참지 말고 물속에서 계속해서 뱉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호흡은 목으로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호흡은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 네, 내기 아닌 바디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쓰면서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쓰면서 호흡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네, 음파음파 호흡은 네, 과거의 호흡 방법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되게 그 말에 공감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음파음파 호흡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아,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말에 대해 공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뭐 가슴에 있는 공기를 뱉어라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호흡을 뱉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음이라고 명시를 한 거고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푸라고 하는 데도 있고 크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버블 하는 데도 있어요. 네. 예. 아니면은 뭐 가까운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어프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어프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호흡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하고 성인들이 하면서 호흡을 뱉게 되면 자칫하면 머리에 있는 공기를 비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이 차갑다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요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가슴에 있는 폐에 있는 공기를 비워서 호흡을 익스할레이션 해주고 이제 인할레이션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호흡을 빨리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안 돌리고 적게 돌린 상태로 빨리 와야 어찌됐든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몸의 그렇죠. 기울기도 네, 맞아요. 네. 그걸 잘 잡을 수 있을 네, 테니까.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다가 누가 나를 부르면 야 누구야 그러면 머리가 뒤로 제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부르면 몸통이 돕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할 때도 호흡은 누가 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하면서 몸통을 싹 돌려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의 가동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목만 쓰게 됐을 때는 이 가동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몸을 쓰면서 호흡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쓰면서 호흡을 하는 거. 네네. 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흡을 할 때 머리, 시선을 너무 수면에 두겠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분들은 오히려 호흡을 하실 때 머리 자체를 수면에 너무 대려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목에 힘을 많이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머리의 포지션보다는 내 몸통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수영을 접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몸통도 가슴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가슴 쪽이랑 배 쪽이랑 네. 구분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굳이 따진다면 어느 쪽에? 구분이 돼요? 장거리 영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점에 조금 더 가까운 부위를 쓰는 게 좋겠죠? 복부 쪽에. 네, 그러면 저는 옆구리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어요. 네. 뭐 옆구리나 아니면 엉덩이 뭐 이런 데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서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종류가 있거든요. 숄더 드라이브냐, 바디 드라이브냐, 힙 드라이브냐 그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아무래도 힙 드라이브나 바디 드라이브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와, 예, 말씀드리는 과정에 이제
네, 수영을 마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네. 사이클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나 머리도 안 감았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나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바 아니고. 아니, 다음에는 이야기하고 들어와. 왜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여기서 1부는 마치고 네. 조금 이따 다시 2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수영을 마치고 사이클로 첫 번째 시작한 선수 저희 박정수 선수고, 현재 속도가 어디가 있어? 속도 어디 있어요? 64km, 62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20km 주행할 거니까 이 페이스면 10분 언더, 10분 언더의 기록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페달링을 한번 보면 뒤꿈치가 다소 들려 있다라는 것은 페달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 케이던스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지렛대가 짧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에 힘이 세다라고 하면 사실상 지렛대를 크게 쓸 필요가 없죠. 힘이 세니까 짧은 지렛대로 무거운 저항을 빠르게, 그래서 속도를 높여주는 이런 주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엉덩이 부분의 힙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힙각도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저항을 빨리 돌려주고 있는, 그래서 속도를 60km 이상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슬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까지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사이클은 평롤러에서 20km를 주행하고 기록을 확인 후에 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자 출발했고요. 저항이 다소 가볍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평롤러에서는 저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무겁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저항을 좀 가볍게 가는 걸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전략이 될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주자까지 도착을 했고요. 가민이 안 켜져요? 가민이 안 켜져. 속도가 안 켜지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DNF가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네. 우리 IYC 클럽, 저희가 T1, T2는 없어서 일단 순수하게 기록으로만 체크를 한다는 점도 이번 대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최원정 선수는 속도를 약 45, 47, 45에서 47km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체가 약간 둥그렇게 말려 있는데, 요러면 빨리 달릴 수 없어요. 낮게 뻗어줘야 합니다. 팔꿈치 모으고 가슴 앞쪽으로 내밀고, 그러면 저항을 좀 더 무겁게 사용할 수 있어요. 힙각도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IYC의 런닝 코치이기도 한 권프로님, 사이클 아직 시작 전이고요. 마라톤에서는 뭐 거의 끝판왕 정도 되지만 자전거는 아직 자린이에 속하는 편입니다. 이게 IYC의 황성현 선수, 화이팅! 속도가 지금 50km 정도, 50km 전후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언맨 황성현 철인입니다.
발목 각도가 좀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무거운 저항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선 힘이 세지 않다라고 하면 지렛대를 길게 써야 하니까 무거운 저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뒤꿈치를 약간 낮춰서 엉덩이부터 햄스트링으로 연결되는 페달링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힘이 센 분들은 뒤꿈치를 들어서 페달을 당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힘이 약한 분들은 뒤꿈치를 들어서 타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인 주행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오픈케어. 이 선수는 기어비가 프라우터가 아니에요. 다소 가벼운 저항으로 타기 때문에 케이던스를 높여서 주행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뒤꿈치를 좀 높게 들고 케이던스 기반으로 지렛대를 짧게 이용한 종아리의 환원빈들을 높이는 요런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가 62km, 63km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 IYC 에이스! 런에서 퍼지면 안 돼! SSU, 수! IYC의 마스크를 담당하고 계신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신 네, 이제 쏙쏙 들어오고 계십니다. 카밍 키셨죠? 네. 자, 스타트 해주고 계시고요. 힙각도를 줄여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세를 낮게 유지해서 무거운 저항을 사용하실 거면 페달을 밀어내시고 가벼운 저항으로 타실 거면 페달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전거 당장은 아파요. 우리 포디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인 우리 이정희 선수 뭐 지금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비주얼 그리고 체력 나가면 포디엄에 올라가시는 우리 이정희 선수입니다. 이정희 선수의 자전거는 BMC, 휠셋은 보라 휠입니다. 이 자전거와 휠셋의 조합은 매우 중요해요. 어우, 시작과 동시에 프라우터로 주행을 해주고 계시고, 아, 하나 남았네요, 저항이. 저항이 하나 더 무겁게 쓸 수 있어요. 자, 시작 속도는 58km 정도 됩니다. 57에서 58km를 전후하는 속도로 주행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네. 괜히 포디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IYC의 젊은 피 30대 초반 그룹 그리고 케어팀 속도가 지금 58km, 59km, 60km 네, 거의 60km의 속도로 주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페달링을 보면 역시 뒤꿈치를 굉장히 높게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페달링이 당기는 페달링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와 종아리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페달링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저항, 힘이 세면 무거운 저항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힘이 약하다라고 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다는 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TT차의 경우에는 워낙 시티브 앵글 각도가 위쪽으로 90도에 가깝게 서 있다 보니까 요런 페달링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역시 아이언맨의 여유. 아이언맨의 여유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케이던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속도가 지금 48km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네, 땀 보십시오, 땀. 멋집니다, 정말. 평속이, 이제 항속이 60km면 10분 컷입니다. 60km가 넘어가면 10분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우리 월드스타는 자세도 벌써 월드 클래스죠.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메커니즘의 절정. 평롤러에서는 뭐 따라올 자가 없는. 자, 요 힙 각도가 요 구간에서가 페달링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력 공식으로 보면 시간분의 거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거리를 여기에서 좁힐 수 있어야 빨라질 수 있다. 케이던스가 빨라질 수 있다. 여기가 이렇게 멀어지면 구조적으로 빨라지기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지 우리 스스로 체력이 다 있는지 이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힙 각도를 줄여서 주행하고 계시죠. 자세가 높으면 운동 역학적으로 빨라질 수 없습니다. 뒤꿈치를 낮게 유지하시는 분, 뒤꿈치를 높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중간도 보이고요. 이제 거의 1조의 많은 선수들이 평롤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박종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을 것 같아 보여요. 오, 여기 굉장히 좋은 자세.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지점이 뭐냐면 지금 요 자세가 되게 좋은 자세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팔꿈치가 어깨보다 앞쪽에 나와 있으면서도 허리가 완전히 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큰 힘을 쓸 때는 우리가 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근에는 힘을 줘야 하지만 허리는 피면 코어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큰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자세는 굉장히 효율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립 방법 보면 하이퍼 익스텐션 그립이죠. 네, 손목을 꺾어서 체중을 앞쪽으로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 엉덩이는 안장 뒤쪽에 앉을 수밖에 없고 안장 뒤쪽에 앉으니까 뒤꿈치는 구조적으로 들릴 수 없는, 이야, 높은 파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았어. 야, 이씨, 유지가 안 되면 어떡해. 실컷 지쳐나고 있는데. 아유, 다 나쁜데 저게 제일 나빠, 아주. 칭찬을 못해, 칭찬을. 권프로님!
자,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43, 46, 42, 43. 저희 러닝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러닝까지. 거의 다 타지 않았어요? 5km. 56km의 속도로 달려주고 계십니다. 57km. 현재 7km를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심한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냐면,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은 프레임에 좀 가깝게 붙고 있고 왼쪽은 프레임에서 좀 더 멀어지는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측 골반이 안쪽으로 내외전 됐을 경우 이런 형태의 주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릿 위치 조정이라든지 웨지를 통해서 좀 이제 세팅을 바꿔볼 필요도 있겠네요. 이제 신체의 개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주행 효율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칭이 만들어졌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측 어깨가 조금 더 높죠. 우리 아이언맨, 황상현 아이언맨은 우측 어깨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이 대칭이 아니다, 비대칭이다 라는 점, 이 비대칭으로 인해서 상체의 비대칭이 하체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 어깨가 높았어요. 지금 오른쪽 페달링을 보면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스피드 플레이나, 요즘 스피드 플레이가 아니죠. 와호 페달 클릿은 좀 이게 유격이 크다 보니까 페달링 교정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장거리 주행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래도 주행 자세가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TT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롤러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빠른 속도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숙련된 라이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비숙련자일수록 체중이 앞쪽으로 가고 양발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 평롤러에서 주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우리스 현저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1km? 2km. 얼마 안 남았어. 앞에 보고 어디 줄이라고 했어? 여기 줄여야지. 여기 줄이려면 엘보가 낮춰줘야 된다니까요. 안돼. 이게 비숙련자의 특징입니다. 상체를 낮출 수가 없어. 열기가 후끈합니다. 야, 다같이 화이팅! 우! 주말 새벽부터 시즌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 처리는
다른 개별 종목보다는 이게 완주를 했을 때 성취감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해냈다.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스포트! 라이트! 자, 20km 마무리 됐습니다! 나이스! 러닝을 마친 박정수 선수의 기록은 20분 18초. 평속이 60이 조금 못 되는 속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합니다. 수영과 사이클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정수 선수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사이클 주행을 하면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앞쪽에 나가 있는 것을 안정감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전거가 작게 타면 몸이 둥그렇게 말릴 수 있어요. 몸이 둥그렇게 말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팔꿈치를 어깨 선상보다 수직에서 앞쪽에다가 두고 타려고 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세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앞쪽으로 뻗어줘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배가 말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아래를 보게 돼서 전방 주시를 하려면 고개를 치켜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 주변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목 주변에 통증을 해서 이제 목에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손이 강하게 좀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손목이 이제 손저림이 만들어질 수 있죠. 공기 저항 측면에서도, 그리고 신체 앞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릎 바로 위쪽 슬개골 위쪽의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케이던스는 빨라질 수 있지만 무거운 저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단 힘이 세다면, 나의 힘이 세다면 이런 주행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힘이 약한 라이더라고 하면 무거운 저항을 사용하는 것보단 가벼운 저항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속력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때문에 우리가 특정 케이던스에 너무 꽂혀 있을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주행의 중후반이 대부분 이제 넘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달링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몸통이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빨라지려면 자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낮게 유지하면서 가슴을 앞쪽으로 뻗어내야 합니다. 속력이 빨라지려면 각도를 줄이셔라. 자, 말씀드림과 동시에 두 번째 완주자가 나오셨습니다. 기록이요. 각도에, 예, 2분 20분. 256이 뭐예요? 22분 56초. 박도현 선수는 22분 56초의 기록으로
사이클을 마무리했습니다. 줄이 빠졌어요, 줄이.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가끔 평롤러에서는 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네, 특별한 요 이벤트인 거죠. 23분 19초. 황성현 선수는 23분 19초의 기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정수 선수와는 약 2분 차이가 났네요. 박도현 선수와는 2분, 황성현 선수와는 3분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사이클은 하체로만 하체로 동력을 전달하는데 상체가 하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체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지 관절에 미치는 영향, 관절뿐만 아니라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때 네 번째 선수가 완주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못 들었어요. 26분 4초. 성함이 네? 네. 26분 04초. 건프로 울어? 이정희 선수 21분, 아이고, 27초였어요. 21분 어디죠, 기록이? 27초. 21분 27초. 이야! 대박! (21분 27초는) 지금까지 경기를 마친 선수들 중에 두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물 많이 드셨어요? 방송 20분 했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자, 현재 러닝머신 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내가 뒤에다 착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내 이 발바닥 위치로 봤을 때는 발가락보다는 바로 뒤, 아치보다는 앞이라는 이 앞볼을 갖다가 착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밀어내는 힘보다는 내가 무릎을 계속 정면을 향해서 앞으로 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지금 초반 페이스 현재 1.2km 정도 통과 지점에
이제 5분 37초 페이스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자기 본인의 게이지 7 정도 계속 유지? 일단은 좋아. 1.5까지 이대로 끌고 가다가 1.5 지나면 약간 빌드업을 해주세요. 자, 우리 정수님 화이팅! 자, 우리 황 원장님도 슬로우 모션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 볼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페이스보다 좀 아직 많이 느린데. 네. 자, 꾸준하게 올리세요. 꾸준하게. 현재 우리 황 원장님은 힐풋에 가깝죠. 예, 뭐 주법 자체는 힐풋에 가깝고요. 대신 중심점 아래 착지는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워낙 지금 뭐 풀코스 경험도 많으시고 트레일러 경험도 많으시고 지구력에는 거의 뭐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죠. 근데 좀 더 이제 스피드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본인이 좀 이번 동계훈련 때 열심히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픈케어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우리 도현님. 일단 탄성이 너무 좋으세요. 도현님 탄성이 너무 좋으시고, 미드풋 주법도 거의 완벽하게 잘 나오시고, 지금 현재 페이스 14.5로 아주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 계십니다. 자, 조금만 더 무릎을 정면을 향해서 싸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좋아요. 자, 2% 쫄지 말고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대성님도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동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우리 대성님은 13.5, 한 44분 페이스로 뛰고 계시고요. 주법 자체는 미드풋 주법을 잘 구사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발가락하고 발등에 약간의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더, 그 부분에 좀 힘을 빼고 달리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점핑 훈련이라든지 탄성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필 훈련 위주로 훈련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 왼쪽 팔꿈치에 샌드백을 가볍게 툭툭 쳐주면서 양쪽 팔치기의 밸런스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순이 13.7까지 페이스를 살짝 끌어올렸네요. 역시 되게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하고 계시고요. 이 프로 조금 더 러닝머신 뒤로 와봐요. 좀 더. 좀 더. 오케이. 자, 원정님, 발가락이 살짝 들려 있어요. 발가락에 힘을 좀 빼고, 좀 더, 러닝머신 벨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쪽에 착지하시고, 이 지금 발바닥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앞쪽으로 착지를 하세요. 발가락보다는 바로 뒤. 발가락에 힘 빼고, 좀 낮아졌어. 좀 더 발가락에 힘 빼시고요. 페이스 너무 느려.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네, 조금씩 차근차근 올리세요. 여기서 네가 조절해야 돼. 자, 우리 건프로는 현재 15.5로 시작했습니다. 혼자 거의 뭐 노는 수준인데. 빨리 놓치겠어요. 신발. 올라가세요. 아니, 여기부터 시작하시고 본인이 조금씩 빌드업 하시고. 태민아, 괜찮으면 지금 조금 더 빌드업 해야지. 게이지 얼마까지 올랐어요? 8, 9, 8, 9? 거의 다 갔네? 근데 1.5밖에 안 남았어. 화이팅! 화이팅!
자, IYC 우리 건프로 현재 16 페이스로 16km 속도로 좀 달리고 있고요. 필드에서도 5km를 뭐 17분, 16분대 주파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한 15분 정도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쑥 겁먹지 말고 하나 더. 쑥. 한용이 바로 13을 시작했어. 좋아. 한용아, 지금 이 페이스가 오버 페이스가 될지 안 될지는 본인이 아는 거야. 그래서 오버 페이스인 것 같으면 속도를 좀 낮추고 차츰차츰 빌드업을 하고 현재 속도가 괜찮으면 그대로 좀 밀고 가다가 좀 호흡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또 조금씩 빌드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슬로우 모션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조금 더 착지에 대한 집중하시고. 그래도 초반보다는 이제 점핑이 많이 좋아졌어. 탄성이 많이 좋아진 상태야. 한영아, 좀 스마일 해봐. 어때? 자, 화이팅! 도현이 막판 스퍼트 현재 18 4,700m 통과.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수 4.7 통과! 막판 250m 더 올려! 자, 다시 화이팅! 아우, 탄성 좋아. 점핑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 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탄성이죠. 탄성. 발목의 어떤 그 탄성과 힘이 파워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점핑이 나오게 되고 그 점핑을 이용한 거를 어떻게 추진력으로 연결하느냐인데 현재 우리 도현님은 무릎을 전방으로 쏴주는 능력도 상당히 좋으시고 백피치도 밀리지 않고 바로 감아 올리는 스타일이라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얼마나 오셨죠? 1924. 1924. 2203. 2203. 22. 03. 오케이, 좋았어요. 자, 우리 박정수 선수. 건프로 한번 볼게요. 우리 건프로는 뭐 중장거리 선수 출신인데다가 현재 뭐 나이가 33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각종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주자인데 지난 복사골 대회 언듈레이션이 많은 대회에서도 5km를 17분 07초에 주파를 했거든요. 뭐 러닝머신에서 채 뭐 15분 정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이고 현재 주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워낙 빠른 속도다 보니까 주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까 슬로우 모션을 봤을 때 당연히 미드풋을 구사하고 있어요. 구사하고 있는데 약간 좀 발가락이 들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착지점이 약간 뒤로 밀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뭐 중심점 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고 현재 속도를 거의 뭐 19km 육박에 뛰면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게 보면 달력이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탄성이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달력이 강하진 않지만 케이더스는 상당히 좀 빨라 보여요. 네네. 뭐 1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죠. 뭐 거의 190에서 200 사이 정도의 케이던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건프로는 이 상체 근력 자체가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이게 팔치기가 상당히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본인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네요. 뒤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 형태의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뛰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최근 트렌드예요. 이 팔이 몸통에 붙어 있는 스타일의 이 시계 방향으로 봐서 6시로 빼는 백피치의 경우에는 상체에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팔을 약간 뭐 상완부와 몸통의 간격이 한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금 팔꿈치가 5시 방향, 7시 방향으로 빠지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체의 흔들림을 좀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이제 이 팔치기 당시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단점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진다는 거, 몸통에서 벌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오히려 몸무의 흔들림을 제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주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닝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체계적인 훈련과 특히 또 마일리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뭐 포밍은 전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물론 효율적인 폼은 있지만 뭐 좋은 폼을 갖고 하더라도 뭐 훈련량이 적다든지 그러나 좀 뭐 폼은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분이 자기만의 폼을 갖고
마일리지를 쌓고 훈련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숙련도에 따른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도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특히 이런 뭐 5km나 10km 이렇게 이런 우리가 기록회를 한다든지 대회를 나갈 때 보면 숙련자는 오버페이스가 없죠. 오버페이스. 예, 초반에 내가 내 어떤 페이스나 내 어떤 몸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내 페이스를 오버페이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츰차츰 빌드업을 해서 내 복부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그날 내가 갖고 있는 그날의 컨디션을 갖고 뭐 대회 중간 어떤 기록회나 대회 중반부나 후반부에서 내가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몸에 힘이 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더라도 비숙련자는 뭔가 버겁게 따라가는 스타일인 거고 숙련자는 몸에 힘을 빼고 나만의 리듬으로 가볍게 끌고 가서 막판에 마지막에 있는 페이스에 내가 얼마나 더 힘을 쏟을 수 있고 또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는 힘을 얼마나 뺄 수 있느냐의 차이, 페이스 조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야기할 때 런닝에서 조깅과 질주의 차이는 아무래도 상체의 기울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복폭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달력도 케이던스도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깅과 질주의 가장 큰 강점을 주신다면 어디에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심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박? 네네. 뭐 조깅은 존2 이내에서의 아주 가벼운 거고 뭐 질주는 적어도 존4, 존5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깅과 질주의 차이는 저는 심박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효율을 이야기하려면 2449 우리 건프로가 초반에 페이스를 조금 느리게 시작해서 이제 16분을 가고 있네요. 자, 500m 전. 일단 우리 건프로가 5km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실제 트랙, 로드, 그리고 러닝머신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보시자고요. 12.17 17 어디 가셨지? 막판에 몰아쳤나 본데. 한 일주일만 뛰었더니 네. 29.50 20, 2.50 50. 아우 심박 조절보다 자, 건프로 150m 전. 십 17분 33. 건프로 최선을 다했는데. 자, 우리 박프로님.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 하나 또 있네요. 쿨다운을 하고 계세요. 역시, 야, 클래스라 대박이에요.
아, 역시 한국의 메이저 대회를 참석하고 한국의 철인을 씹어먹는 네. 내년에 씹어 먹자 좀 제발. 이 쫄보야. 돈만 없으면 아무도 당해주지도 아니 2.7kg에서 경량화가 필요한 우리 손현민 선수. 아, 참 그간의 훈련을 얼마나 안 했는지가 티가 나네요. 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름 철인의 고위물인데 IOC에 반성합시다. 야, 우리 한용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 아주 좋아! 화이팅! 자, 우리 그 심한용 처리는 지금 현재 3.5km를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케이던스는 느려지고 일단은 지면 접촉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 러닝머신 벨트에 의해서 흐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다리가 좀 뒤로 밀리는 거죠. 자, 지면 접촉 힘들겠지만 지면 접촉 시간을 조금 줄여서 케이던스를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가 뒤로 흐르는 어떤 크기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크기가 조금 더 크게끔 본인이 집중하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오케이? 심한용 오케이? 힘들지?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뒤로 흐르기가 조금 작아졌어. 헤이. 연기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음원 때문에. 꺼버릴까? 이제 너무 늦었나? 너무 늦었나? 우리 건프로하고 저기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 인터뷰. 앉아봐. 약간 편하게 앉아서 하세요. 네, 인터뷰 하시죠. 진행하시죠. 건프로 오늘 그 철인 입문한 지 사실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오늘 기록회를 한번 해봤어요. 예. 스프린트 코스 수영 750, 뭐 로라 실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로라 20km, 런 5km. 본인의 소감은 어땠어요? 잠깐. 오늘 오늘 한번 처음 이제 기록 이제 미니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번 재봤는데요.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따라가 보자라고만 생각하고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750m 거기서 이제 다리가 너무 털려가지고 자전거 경험도 없는 것도 없는 건데 아직 코어가 많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훈련을 이제 조금 보완해가지고 조금 많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자전거에서도 확실히 이제 철인 3종 확실히 깨달은 게 이제 수영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러닝 하니까 러닝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5km가 1km부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마지막에 쥐어짜가지고 다행히도 17분 33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기 우리 건프로가 네. 수영이 얼마나 나왔죠? 11분 41초 나왔어요. 네, 11분 41초.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네. 네, 오늘 바이크는 얼마 나왔어요? 바이크 29분 25초 나왔어요. 29분. 25초. 29분 25초. 아무래도 오늘 사이클에 대한 뭐 경험이 거의 없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첫 하다 보니까 29분 25초 했고 런은 17분 33초. 네. 좋은 기록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네요. 네. 아까 수영에서 영상에서 보니까 본인은 이제 계속 플립턴을 네네. 하면서 이제
우리 박정수 천인하고 같이 거의 똑같은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본인은 왜 플립턴으로 했어요?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호흡이? 아, 제가 아무래도 이제 플립턴만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 시절 때 이제 플립턴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그 근대오종 선수 잠깐 했었죠.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해봐가지고 거의 플립턴에 익숙해가지고 인턴을 안 해봤다. 그렇게 거의 이제 뭐 일반인들하고 완전 반대의 케이스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조금 더- 수영에서도 보니까 그 좋은 기록이긴 하지만 본인이 옆에 있는 우리 박정수 천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박정수 천인의 인턴이 훨씬 더 아, 자명이 길었어요. 그만큼 본인의 킥턴은 좀 뭔가 아직 교정을 해야 될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네. 사실 근데 뭐 우리가 오프너트에서는 킥턴을 할 이유도 없고 상황도 안 되니까 네. 좀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많이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은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할 얘기가 없죠. 그죠? 뭐 지금 현재 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연성도 안 되는 것 네, 같고 동계 근력도 안 때 되는 것 열심히 같고 한다면 네. 바이크는 제가 뭐 거의 한 8분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런은 어땠어요? 아까 뭐 저는- 얘기한다고 뭐 하셨지만 그럼 제가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트랙에서, 네. 로드에서, 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네. 의 차이점을 한번 본인이 느끼는 차이점이 있대요. 트랙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곳을 계속 뛰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면도 있는데 트랙에서 뛰는 거는 지루한 면도 있는데 이제 페이스를 잘 맞춰서 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루하진 않으면서 이제 페이스 맞추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조금 트랙보다는 도로가 더 기록이 더 잘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트레일 러닝은 이제 트레드밀, 러닝머신은 이제 제가 많이 안 타봤는데 여기서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힘들었어요. 그냥 힘으로 달리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본인의 특이한 어떤 습관? 되게 힘든 시점에서 본인이 네. 이렇게 호흡을 끌어올리는 동작들을 아. 몇 번 한 걸 봤어요. 아, 네, 그 맞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코어가 이제 많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힘든 시기가 오면 약간 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금 호흡이 가파라지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게 이제 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이다. 네. 본인만의 습관이다. 힘드니까 이제 한번 하면 조금 가라앉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동계훈련 시작 스피드 코스를 한번 해봤는데 네. 3개월간의 어떤 동계훈련을 통해서 네. 본인이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내년 우리 고성대회를 이제 첫 대회로 이제 찾고 있는데 아, 네. 그때 해상처럼 한번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인터뷰. 네, 이렇게 자연스러웠어. 네. 일단 저희 선생님들 한번 총평 나 이게 좀 21분 2초 나왔습니다. 21분 2초. 고생하셨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수영도 얼마나 어땠어요? 시험 11분 41초. 와, 11분이요? 앞에 근데 더 빠르신 분 있지 않았어요? 저기 맨 여기 라인에 처음부터 엄청 치고 나가시는 분 한 분 있으신 것 같던데? 박정수 선배님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 바로 옆에 아, 그래요? 따라 들어왔어요. 아, 엉뚱한 거 다 들어갔어. 나 처음부터 기억 안 나는데 큰일 났다. 마이크가 바뀌었어가지고. 아, 저기. 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영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자세히 안 네, 자세히 안 봐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선수분들이
오래 때. 그렇구나. 우리 런닝공. 빠졌어요?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찬인데? 이게 유튜브는 음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런닝 못 써요. 그래요? 네. 주파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기 괜찮아요? 네. 오늘 수영 우리 선수들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또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일단은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선수들 개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못 본 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앨리스 선수들처럼 뭐 어깨를 보강 운동 해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밸런스 훈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몸을 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리듬이 아닌 잠에서 막 깨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부랴부랴 들어와서 측정을 한 거 치고는 굉장히 리듬이나 이런 거 좋았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회원님들이 수영을 하면서 초반에 자기의 페이스를 빨리 생각보다 못 잡았다는 거. 근데 오히려 이제 하면서 페이스가 점점점 잡혀갔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단축해서 페이스를 잡아줬으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기록 K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요게 이제 동계 때 훈련 잘 해가지고 다음 측정 때는 분명히 레벨업 하실 거라고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숙련자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딱히 지적할 건 없지만 네. 비숙련자에게 숙련자로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몸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히 철인하시는 분들이 발차기를 너무 안 차요. 근데 저는 몸통의 코어를 조금 더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몸통이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킥은 편안하게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몸통의 밸런스랑 킥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스트로크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몸통과 킥을 보완을 안 하고 스트로크만 개발하신다? 오히려 저항이 더 많이 일어나서 기록 단축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몸통이 상체와 하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몸통을 써라라는 내용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네, 요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컨비네이션 강조를 많이 하는데, 컨비네이션이 말 그대로 조화거든요. 막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력이 발생을 하는데,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브릿지 해주는 게 몸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몸통이 정확하게 딱 안정화 있는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박자가 더 쉽게 맞춰지는데, 팔과 다리를 맞추려고 하시는데 몸통이 세팅이 안 되어 있어? 그럼 이게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거든요. 몸통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딱 견고한 자세예요. 그리고 몸통을 주도적으로 쓰는 거죠. 아까 제가 수영장에서 여쭤봤을 때,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머리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나를 부르면 몸통이 가듯이 이렇게 몸통이 가면 알아서 다 연쇄적으로 나오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역은 이제 아무래도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굉장히 좀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50, IYC로 오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몸통의 기울기 각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레인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정도는 얼마큼 보는 게 좋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몸통의 기울기라고 하면 42도에서 45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38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선수들 지도하면서 느낀 거는 선수들마다 이 가슴의 두께, 어깨의 길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어떠한 페이스로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1500 경기든 750 경기든 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중학생이든 300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300을 하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근전환이 일어나고 영법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짧고 빠르게 칠 때는 아무래도 이 회전각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작고 빠르게 칠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물의 흐름을 타는 느낌이 강하거나 그러면 이 깊이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각도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많이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요점이 있었는데 영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형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유형이 있다라는 표현을 주셨고 그 유형은 보통 크게 맥락을 잡으면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킥의 빈도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몸통의 빈도를 많이 네. 주는 사람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라고 비슷해요. 네. 맥락은 굉장히 비슷하고, 아까 제가 수영장에서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이 숄더 드라이브냐, 바디 드라이브냐, 힙 드라이브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내 몸통을 어디를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영법의 색깔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킥을 안 차려고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저 옛날에 운동하던 시절의 이야기고, 오픈워터에서요. 오픈워터 장거리라고 해도 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경영에서의 차이는 경영에서는 굉장히 강한 킥이 필요하고요. 오픈워터에서는 강한 킥은 아니지만 꾸준한 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되게 저한테 꽂힌 내용이 뭐냐면 유형을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몸통에 가까운 관절과 근육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깨, 네. 그러니까 몸통에 가깝고 그렇죠. 엉덩이, 등근, 네. 네,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목과 발목 거의 끝이 아니라 몸통 주변에 네, 코어 그렇죠. 중심에 네. 예, 매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에 네. 제가 좀 새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뭐 그 다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유형을 구분할 때는 그쵸? 그렇게 크게 네. 구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은 잘 새기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운동 원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중심점에서 가까울 때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중심점에서 멀 때는 오히려 안정감 있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 영법에서는 손끝과 발끝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몸통, 내 중심점에 가까운 부위 위주로 이제 자꾸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그게 한번 감이 딱 오기 시작하면 성장하는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가지고 가죠. 네.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자, 우리는 다시 사이클로 들어옵니다. 현재 15km 왔어요. 5km 남았습니다. (4km) 남으셨어요. 3.5km 남았습니다. 3.5. 파이팅! 냉장고 안에 시원한 물 있어요? 아니, 거의 물에 풍덩 빠졌다가 그냥 끌어올린 사람 마냥. 고생하셨습니다, 동아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역시 빨리 끝낸 사람의 여유는. 자, 이렇게 오늘 기록회를 빨리 마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진행분인 분들도 계십니다. 인터뷰.
두분 같이 해요, 두 분 같이. 같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기록해 한번 해봤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너무 기진맥진하고 원래 딱 제가 생각했던 만큼 나온 것 같아서 나름 혼자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록이라고 해서 뭐 쉽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프린트 코스 뛰고 왔는데 너무 힘들고 일단은 지금 본격적인 이제 동계 훈련 전 기록이니까 뭐 동계 훈련 후에 더 좋은 기록으로 그럼 일단은 받을 수 있을 네. 수영과 사이클과 런닝에서 각각의 그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수영 750m 했는데 솔직히 일단 그 안경에 물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아니 자꾸 멈춘다 간다 하더라고. 두 사람만 그러더라고. 숨도 차고 실력도 안 되는데 준비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그냥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클은 생각했던 대로 딱 연습했던 페이스 그대로 딱 나왔고 나름대로 한 1년 안 돼서 준비했는데 네, 잘한 것 같고 러닝은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 좋았고 선배님들이 빨리 끝나는 거 보면서 확실히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같이 뛸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존경심도 생기고. 런닝 기록은 얼마 나왔어요? 저는 러닝 21분 20초. 평균 페이스가 한 15km 정도. 저 하면서 처음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좀 남아서 점점 올렸어요, 속도를. 네. 일단 저는 제 옆에 너무 잘하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그분 페이스 따라가려다가 초반에 너무 힘을 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이 이제 좀 힘들었고 수영 끝나고 이제 자전거나 달리기는 그래도 그나마 제 목표했던 페이스대로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자, 이렇게 저희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기록회가 측정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